지난 4월에 이어 얼마 전에도 또다시 사고를 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있습니다. 한국에 주재하는 대사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옷가게 점원에게 갑질하고 폭력을 행사하면서 온갖 비난에 휩싸였죠. 그런데 4월에 이어 또다시 그녀의 만행이 알려지자 13억 중국인 그리고 벨기에까지 나서서 빠르게 손절하는 상황인데요. 안녕하세요, 지스멘터리입니다. 얼마 전 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주한 벨기에 대사 피터 레스쿠이에의 부인이 옷가게에 이어 이번에는 환경미화원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을 또 발칵 뒤집어놨는데요. 지난 6일 서울 용산의 독서당 공원에서 대사 부인 수에치유 씨양은 환경미화원과 시비 끝에 몸싸움이 시작됐습니다. 환경미화원의 빗자루가 몸에 닿았다며 서로 언성을 높이다 밀치는 과정에서 대사 부인이 넘어져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두 사람 모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반면 환경미화원은 한남파출소를 찾아 대사 부인으로부터 뺨을 맞았다고 진술하면서 고소장 접수 방법 등에 대해 안내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알려지자마자 중국 측의 반응이 신속했습니다. 이 벨기에 대사의 부인은 중국인으로 알려졌는데 중국에서 절대 중국인이 아니라면서 손절하고 나선 것이죠. 일부 중국 네티즌들은 SNS에 한국의 벨기에 대사 부인은 한국계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선을 긋고 있는데요. 이들은 분명한 한국 사람이라거나 한국인이 한국인 때린 것이라는 등의 댓글로 도배하면서 대사 부인이 중국계라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에 대해 한국 네티즌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지금까지 한국에 좋아 보이는 문화, 가령 태권도, 한복, 삼계탕, 김치, 떡볶이 등등을 원래 중국에서 옛날부터 존재했던 것이라는 어이없는 주장을 펼쳐오더니 창피한 중국인이 등장하자 빠르게 손절해버리고 있기 때문이죠. 대사 부인으로 알려진 수에치유 씨양은 중국에서 명문대를 졸업했으나 벨기에 대사와 결혼한 후 벨기에인으로 국적이 변경됐습니다. 그녀는 중국 명문대를 졸업한 만큼 벨기에에서 UN 및 EU 등 국제기구에서 4년간 근무했으며 대사 부인인 만큼 남편을 따라 북형, 코소보, 헝가리, EU를 거쳐 2018년 6월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오게 됐다고 하는데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그녀는 지금과 같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인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했으며 특히 아버지와 함께 김치를 담그는 행사에 수차례 참여하는 등 대사 부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했었죠. 그리고 공자학원 태국어 강사였던 만큼 태국어 보급에도 앞장섰었는데요. 그리고 2019년 벨기에 국왕내외가 방문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그녀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맙니다. 지난 4월에 터진 사고였죠. 지난 2021년 4월 9일 그녀는 용산구 한남동의 한 옷가게를 방문합니다. 옷가게에서 이것저것 1시간 정도 입어보고는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은 상태로 가게를 나섰습니다. 이때 옷가게 직원은 그녀가 계산하지 않은 옷을 가지고 나가는 것으로 오인하고는 밖으로 따라가 그녀에게 옷 구매 여부를 확인했는데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직원은 정말 죄송하다며 사과를 하고 돌아왔으나 도둑으로 몰린 그녀는 기분이 상당히 나빴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매장으로 돌아와서는 직원에게 중국어로 계속 따지더니 갑자기 직원의 뺨을 후려쳤죠. 해당 직원의 뺨이 시뻘겋게 불어오를 정도였는데요. 원래 4월 9일에 일어났던 이 사건은 4월 15일이 돼서야 한국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분노 게이지가 크다는 이른바 갑질 사건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이 가만두지 않았죠. 그리고 벨기에 대사관은 13일이 지난 4월 22일이 되어서야 영어와 한국어로 된 사과문을 페이스북에 게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문이 또 문제가 됐죠. 영어와 한국어로 번역된 사과문을 올렸지만 한국어 번역본이 반말로 기재되었다는 점입니다. 영어나 프랑스어 등에서 반말이나 경어체의 구분이 없기는 하지만 한국에는 경어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국의 문화와 정서를 고려했다면 경어체를 쓰는 것이 정상이지만 사과문조차도 반말로 올렸다는 사실은 꽤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벨기에 문화 홍보나 기타 게시물에는 꼬박꼬박 존댓말로 작성되어 왔지만 사과문만 반말로 번역했다는 것은 더 어이없는 일이었죠. 벨기에 대사관은 대사 부인이 갑작스런 뇌경색으로 입원 중이므로 조사를 받을 수 없고 치료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경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남겼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이 더 분노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사 부인이 면책특권을 가지고 장난쳤다는 점입니다. 외교관 면책특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의거
외교관의 신분상의 안정을 위해 접수국의 민사 및 형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됨을 말하는데요. 이 사건이 터지고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용산경찰서는 그녀에게 면책특권을 행사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문의했는데 그녀가 면책특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즉 면책특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것이죠. 그녀는 외교관은 아니지만 외교관과 그의 가구를 구성하는 가족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 주재국이 아닌 자국법으로 처벌받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그녀는 사회적인 비난이 상당한 이 사건에 대해 한국에서 처벌받기보다는 벨기에로 돌아가 벨기에 법에 따라 처벌받겠다고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결국 면책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벨기에 대사나 그 부인 입장에서 그냥 가벼운 충돌 정도라고 생각했겠지만 이는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소프 윌메스 벨기에 외교장관은 결국 레스쿠이 대사의 임기를 올 여름에 종료시키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윌메스는 레스쿠이 대사는 2019년 필립 국왕의 국빈 방문을 성공적으로 총괄하는 등 국가의 충성을 다했으나 현 상황은 그가 역할을 계속 평온하게 수행하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면서 그와 그녀의 부인이 벨기에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벨기에에서도 손절해버린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벨기에로 돌아갈 준비하던 그녀가 불과 3달 만에 또 사고를 쳤으니 벨기에 입장에서도 참 난감한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중국인 때문에 벨기에 국가 전체가 욕을 먹게 생겨버렸으니 빠른 손절이 답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이 사건이 터지자 한국에서 방송활동 중인 줄리안 퀸타르트는 수치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환경미화원 사건이 터진 다음날 라디오에 출연해 솔직히 저번 옷가게 일은 사람이 가끔 화나서 분노 조절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일이 또 생기는 걸 보니 솔직히 이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벨기에 국가의 이름을 단 대사의 부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 너무 화나고 수치스럽다고도 했죠. 그는 벨기에 대사 부인이 면책특권을 노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면책특권을 인지하고 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이번에는 벨기에 외교부가 조금 더 움직여줬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했던 것처럼 벨기에 대사가 조금이라도 벨기에 생각을 했거나 남편 생각을 했다면 또는 조금이라도 본인에게 있었던 일을 반성했다면 절대로 안 생겼을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줄리안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방송활동을 하면서 한국에 대해 상당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본국의 이름을 단 대사 부인이 이런 사건을 저지르자마자 벨기에 언론에 이 사실을 제보했죠. 그가 제보한 덕분에 벨기에에서는 긴급하게 이 사건을 보도했고 벨기에 국민들도 어이없어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제보 덕분에 앞으로 벨기에 대사가 다시 대사로 활동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니 한순간의 잘못이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오는지 다시 한번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번 사건도 사건이지만 사실 중국인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민폐를 부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도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지난 2016년 KBS 인간극장에서는 해녀 김옥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뤘는데요. 파도를 가르고 물질로 어렵게 캐낸 해산물은 해녀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그런데 방송 도중 그녀가 어렵게 캐낸 전복을 도둑질하는 중국인이 그대로 방송에 노출됐습니다. 77세 해녀 김옥자 할머니가 캐낸 전복을 양심도 없는 중국인 관광객이 말 한마디도 없이 슬쩍 한 것이죠. 이를 지켜보던 한 남성이 뭐라고 지적하면서 다시 전복을 돌려주기는 했지만 이 관광객은 끝내 사과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버리면서 어이없는 장면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 언제쯤 이 민폐가 줄어들게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